요즘 상품권으로 소소하게 절약하는 거, 이른바 상테크라고 하죠. 네, 그렇죠. 다들 관심 많으실 텐데요. 근데 이게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특히 당근마켓 같은 데서 거래할 때 사기 위험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맞습니다. 비대면 거래가 워낙 활발해지다 보니까 이제 상품권이 사기 범죄의 표적이 되기가 쉬워졌어요. 네. 오늘 그 자료들 보면서 어떤 사기가 있고 또 어떻게 피해야 할지 그리고 혹시나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것들 좀 집중적으로 얘기 나눠보죠. 좋습니다. 그 자료들 보면 유독 상품권, 특히 모바일 상품권 사기가 많다고 나오던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간편함 때문이에요.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핀 번호 하나만 딱 보내주면 거래가 끝나잖아요. 그렇죠.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면 바로 입금하고 빠르죠. 네, 바로 그 점이죠. 근데 구매자 입장에선 그 핀 번호가 진짜 사용 가능한 건지, 뭐 이미 쓴 건 아닌지 바로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 그 허점을 노리는 거군요. 네, 그래서 자료에 나온 가장 흔한 수법이 그거예요. 이미 쓴 핀 번호 보내고 돈만 받고 그냥 사라지는 거. 아, 제일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 다른 유형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것 말고도 뭐 시세보다 막 엄청 싸게 내놓고 선입금부터 유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아니면 구매자랑 판매자 사이에서 중간에 끼어들어서 물건이나 돈을 가로채는 방식, 이른바 삼자 사기, 이것도 조심해야 한다고 자료는 얘기합니다. 삼자 사기요? 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대화를 꼭 당근 앱 채팅으로만 해야 해요. 만약에 판매자가 카카오톡이나 다른 메신저로 얘기하자고 한다. 네. 이건 뭐 거의 100%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거가 남는 앱 채팅으로만 하셔야 해요. 외부 메신저 유도는 무조건 의심해야겠네요. 그럼 예방이 최선일 텐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 나온 체크 포인트들이 있었죠? 네, 있었죠. 가장 확실한 건 역시 직거래라고 강조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직접 만나서 확인하는 게 제일 안전하겠죠. 네. 특히 금액이 좀 크다 싶으면 번거로워도 꼭 만나서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이유 없이 싼 건 없다. 하하, 그렇죠. 진리죠. 네. 시세보다 너무 싸면 일단 의심부터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판매자 프로필. 이거 꼭 확인하세요. 프로필이요? 뭘 봐야 할까요? 가입한 지 얼마나 됐는지, 다른 판매 내역은 있는지, 그리고 특히 그 매너 운도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당근마켓 매너운도. 네. 네. 그런 걸 좀 꼼꼼히 보라고 자료는 조언합니다. 정보가 너무 없거나 좀 의심스러우면 그냥 피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 매너운도 같은 게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도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참고할 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직거래를 일부러 피하거나 그 당근페이 안전결제 있잖아요. 네, 안전결제? 그걸 자꾸 거부하는 판매자. 이것도 좀 의심해봐야 한다고 자료는 지적해요. 안전결제는 구매자가 구매 확정을 눌러야 판매자한테 돈이 가니까 훨씬 안전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또 주의할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거래를 막 너무 재촉하거나 무슨 확인되지 않은 링크 같은 걸 보내면서 다른 앱으로 유도한다. 그러면 그냥 바로 대화 멈추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런 안전정치들을 사기꾼들이 교묘하게 피해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더 꼼꼼히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편리함 뒤에 숨은 위험을 항상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조심했는데도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료 보니까 골든타임이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절대 당황하시면 안 되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우선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돼요. 주고받은 대화 내용 전부, 판매 게시글 원본, 상대방 프로필 화면, 돈 보낸 이체 내역까지요. 캡처를 다 해두라는 말씀이시죠? 네, 싹 다요. 자료에서도 증거 확보를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그 다음엔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 ECRM이라고 있거든요.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하고요. ECRM이요? 네. 아니면 그냥 가까운 경찰서 가시거나 급하면 112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신고하고 또 은행에도 바로 연락해야 한다고요? 네, 그게 중요해요. 돈을 보낸 은행에요. 바로 전화해서 사기 이용 계좌로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한지 문의해야 합니다. 이게 추가 피해를 막는 조치거든요. 아, 지급정지 요청.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래했던 플랫폼, 예를 들어 당근마켓 고객센터 같은 곳에도 신고해서 다른 사람이 또 피해 입지 않도록 2차 피해를 막는 조치를 요청해야 하고요. 네. 증거 확보, 경찰 신고, 은행 지급정지 요청, 플랫폼 신고.
이 단계를 꼭 기억해야겠네요. 네, 이 과정들이 다 피해 회복이나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자료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자료들 덕분에 상품권 거래할 때 뭘 조심해야 할지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조금만 더 신경 쓰고 확인하면 충분히 안전하고 또 현명하게 거래할 수 있다는 점 다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비대면 거래의 편리함은 앞으로 계속 더 커질 텐데 그 뒤에 숨어있는 위험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개인 간의 거래에서 신뢰와 안전, 이걸 더 단단하게 만들려면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떤 노력을 더 해야 할지 다 같이 한번 고민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